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플러싱 커먼스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플러싱 YMCA에 건축 지원금 30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없이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여행객들은 $18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퀸즈 크리드모어 정신병원 부지에 약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최근 미전역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범죄 연루로 24시간 내 정지된다는 협박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플러싱 커먼스에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 플러싱 YMCA에 건축 지원금 30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칼 헤이스티 하원 의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YMCA에 300만 달러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플러싱 YMCA에서 각종 스포츠를 배웠다며 많은 이민 가정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라이프 스킬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플러싱 YMCA가 새롭게 세워지면 뉴욕시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YMCA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멋진 YMCA가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플러싱에서 이 3년, 4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게 우리만 아니고 우리의 젊은 애들하고 어르신들이 진짜 좋은 자리에서 편하게 운동도 하고 우리 커뮤니티 스페이스도 하면서 우리의 플러싱의 진짜 집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장소에서 YMCA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너무 중요한 이벤트가 됐습니다. Kids, residents, seniors can actually go to a space and enjoy it to the fullest. It's a real testament to this community to have a brand new Flushing Y being resurrected in a space that went underutilized for so long. 헤이스트 의장은 YMCA는 생명을 구하는 기관이라며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을 가능케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centers save lives. They give our young people an alternative to hanging out. It's intergenerational. I love going into the Y just to see, our golden seniors talking to the young people. They're playing pickleball with each other. So it's just my greatest honor and pleasure to try to be as helpful as I can. 플러싱 YMCA는 플러싱 커먼즈 2단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플러싱 공영 주차장 부지에 62,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세워집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러싱 YMCA는 내년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내년 1월부터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없이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여행객들은 $18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19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새 규정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나 유효한 여권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 진입하려는 여행객은 TSA가 도입하는 생체인식 기반 대체 신원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18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이 수수료는 10일간 유효해 그 기간에 여러 차례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TSA는 신형 생체인식 키오스크 구축과 신원 확인 시스템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SA는 이번 공지는 20여 년 전 법제화된 리얼 아이디 완전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라며 향후 며칠 안에 추가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리얼 아이디가 없는 여행객은 보안 검색대에서 생체 정보와 기본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TSA는 이 절차가 신원 확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추가 보안 검색이 필요하거나 공항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신원 확인 절차를 이용할 경우 지연과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주가 퀸즈 크리드모어 정신병원 부지에
약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일 크리드모어 혼합용도 개발 계획이 공공당국통제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6.5에이커에 달하는 주정부 소유 공터를 주택과 공공시설, 소매점, 보육시설, 시니어센터 등이 포함된 혼합용도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뉴욕주 예산에 편성된 미활용 부지 주택 재개발 기금 5억 달러를 활용해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크리드모어 정신병원 부지처럼 활용도 낮은 주정부 부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2,022가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개의 새 주택에는 제향군인 시니어 아파트 950가구, 어포더블 하우징 1,000가구 등이 포함됩니다. 크리드모어 재개발은 2023년 마련된 크리드모어 커뮤니티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추진되며 이미 지역 커뮤니티 보드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도 반영돼 왔습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린다 이 뉴욕시 의원은 주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동부 퀸즈 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됐다고 환영했고,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도 커뮤니티 우려를 전달하며 지역 주택 공급을 확보했다며 향후 개발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범죄 연루로 24시간 내 정지된다는 협박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은 최근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사기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보내는 이메일 제목은 주로 소셜 시큐리티 계좌의 문제 감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사회보장국 감사관실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가짜 편지가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편지의 내용은 당신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범죄에 연루돼 24시간 내 정지될 수 있다, 형사 고발될 수 있다 같은 협박성 문구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겁을 주는 분위기로 피해자가 급히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메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상대는 사회보장국 직원으로 위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계좌 이체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소비자들이 보고한 사기 피해액은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 사기가 가장 흔한 사기로 투자 사기 피해액은 5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과 FTC는 정부기관은 절대 소셜 시큐리티 정지 같은 문구로 협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예상치 못한 전화, 이메일, 문자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바로 끊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나 이메일로 다시 연락하지 말고 기관 공식 번호와 연락망으로 직접 검색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조직적 소매 절도가 주정부의 강력 단속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지사실은 19일 지난해 4월 뉴욕주가 소매 절도 근절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후 주경찰 산하 조직적 소매 절도 태스크포스가 주전역에서 약 260만 달러 규모의 도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총 1,006건의 작전을 통해 1,224명을 체포하고 2,146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으로 뉴욕시에서는 전년 대비 소매 절도가 13.6% 감소했고, 뉴욕시 외 지역에서도 올해 1월에서 6월 절도 범죄가 13% 줄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소매업계는 조직적 절도 급증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법률 강화와 단속 확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4월 소매절도 대응에 4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주경찰 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소매업 종사자 폭행은 경범에서 중범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절도 기소 기준 개선과 소상공인 보안 장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난품을 온라인 등 다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 유통 경로 차단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조직적 소매 절도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앞으로 민간 업계와 지역 경찰과의 공조를 확대해 장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이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 시 사용될 I-140G 청원서 초안을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 양식을 승인하면 행정명령에서 예고한 대로 연내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인이 100만 달러, 기업은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제한된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기부금 외에도 환불되지 않는 1만 5천 달러의 수수료를 이민서비스국에 내야 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I-140G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과 자금 출처를 검토한 뒤 신청자가 거주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매년 약 1,000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킹스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2일 정권을 제거하라는 구호를 앞세운 반트럼프 시위가 워싱턴 DC에서만 진행됩니다. 이들의 목표가 상하원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설득 압박하는 탄핵 로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의회 로비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22일에는 링컨 기념관에서 탄핵을 위한 기금 모금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트럼프 대통령을 반역죄로 고발하는 한편 연방 의원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째로 탄핵하고 즉시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우리는 이 나라의 흐름과 전 세계의 대화 방향을 바꾸려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피로도와 맞물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찮고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처리 등 트럼프 행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반트럼프 시위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시위에 대해 이들은 좌파의 다크머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집회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장 43일을 기록한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때 결근하지 않은 항공관제사들이 1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연방교통부와 항공청은 20일 기록적인 셧다운 기간 중 결근 없이 완벽한 출근을 한 776명에게 1만 달러 보너스가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너스가 셧다운 기간 단 한 번도 근무를 빠지지 않은 관제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애국적인 남성과 여성들은 셧다운 내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공공항공 안전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43일 동안 진행된 정부 셧다운 동안 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져 부업을 찾는 등 다수의 관제사가 출근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여러 공항에서 항공 운항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공청에 따르면 미 전역 공항에서 1만 4천여 명의 관제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를 받게 될 관제사들은 다음 주에 통지가 전달되고 12월 9일까지 보너스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물 및 상품 구매 수요가 높아지고 각종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쇼핑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9일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미국인 성인의 약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며 경고를 전했습니다. 퓨리서치가 9,39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36%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가짜 상품이었지만 환불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2%는 이러한 문제를 해당 설문조사 시점부터 최근 1년 안에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 아시안도 35%로 전체 평균인 36%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백인 33%, 흑인 41%, 히스패닉 4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기는 올 들어 증가 추세로 보여 더욱 우려가 높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사기 관련 신고는 올해 2분기까지 19만 3,0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2분기까지 기간을 비교하면 2022년 18만 4,145건, 2023년 19만 862건, 2024년 18만 8,524건 등보다 모두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FTC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의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액은 총 4억 3,440만 달러, 피해자 1인당 중간 손실액은 130달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온라인 쇼핑과 관련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웹사이트만 접속하고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 은행 계좌 등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노트 기능에 패스워드를 설정하거나 패스워드 구성도 알파벳과 숫자, 심벌을 혼합해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기 등을 조언했습니다. 장난감 업계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소비자 아동단체들은 올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쇼핑카트에서 AI 장난감을 당장 빼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영리 소비자단체 공익연구그룹과 미국 아동권리단체 페어플레이 등 주요 단체는 2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AI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어를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싱가포르 완구업체 폴로토이가 내놓은 AI 곰 인형 쿠마였습니다. 이 인형은 널리 쓰이는 오픈AI GPT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싱가포르 기업 제품이지만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는 $99에 팔렸습니다. 연구원들이 이 인형에게 칼을 어디에 숨기면 좋겠냐고 묻자 인형은 구체적인 은닉 장소를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성냥을 훔쳐서 불을 지르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동심을 지켜줘야 하는 곰 인형이 순식간에 잠재적 범죄 교사범으로 돌변했습니다. 선정성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인형은 아이에게 파트너가 동물 역할을 맡으면 관계가 더 재미있어진다 같은 성적인 농담을 건넸습니다. 또 엉덩이 때리기나 파트너를 묶는 매듭법 같은 변태적 성적 취향에 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즉각 폴로토이 측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접근을 차단했고 이 제품은 아동 대상으로 부적절 대화, 위험 행동 조장 등을 이유로 이달 중순부터 미국 내 판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장난감이 인형을 살아있는 존재로 믿는 아이들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착취할 뿐 아니라 뇌 발달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 스마트하지 않은 장난감이 가장 안전한 장난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렀습니다. 투박한 나무 블록이나 말하는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소민형이 아이들 뇌 발달과 안전에 훨씬 이롭다는 조언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메타는 다음 달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자사의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뉴욕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72곳의 레스토랑 중 한식당 총 12곳이 선정됐으며 정식당이 3스타를 유지하고 주옥과 아토믹스는 2스타, 나머지 9곳은 1스타로 선정됐습니다. 뉴욕 한인경제단체 협의회는 제45대 의장으로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9과 기아 EV9, 스포티지 모델 등이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충돌 안전평가에서 최고 평점인 톱세이프티 픽플러스 등급을 수여받으며 다시 한번 안정성과 품질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는 오는 12월 9일부터 1972년에 등록했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상장거래소를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전을 월마트가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셧다운 종료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에 따르면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수당 청구자가 197만 4천 건으로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감소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는 지난해보다 16%가량 가격이 하락했으나 완두콩, 고구마 등 신선채소 가격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급등하면서 전체 밥상 물가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8세의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 최근 공개한 영상을 통해 노화를 위해 끊었던 커피를 다시 섭취한다고 밝히며 오직 이른 아침 시간에만 마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3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1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